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광 원장입니다. 25년 시험 대비 GS 1순환 소망계 번역 밴드 스터디 2주 3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좀 늦게 퇴근했는데요. 오늘 아침 좀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이 소방서 관리사 자격의 취소 정지에 대해서 봤고요. 14575에 해당하면 필수적 취소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로 한다는 것은 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겠죠. 거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이제 몇 명씩 나오겠지만 거의 없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근데 이게 보시면 고의가 있느냐 여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의 없이 과실로 이렇게 둘 이상 업체 취업해도 필수적 취소가 된다는 거. 자, 이번엔 이제 소방서 관리업입니다. 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의 결격 사유도 이 소방서 관리사의 결격 사유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래서 업체다 보니까 임직원이 있겠죠. 그래서 임원 중에 제1업부터 4업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인도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소방서 관리사는 지승계 안 되겠죠. 갑이라는 소방서 관리사가 있었는데 그 관리사 지위를 양도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죽어서 사망한 사람을. 그러면 그 피상속인의 상속권자, 즉 상속인이 소방서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지승계하지 않겠죠. 그런데 관리업자는 업이기 때문에 지승계가 가능합니다. 자,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가 같이 있으면 직계 비속이랍니다.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가 상속을 하게 돼요. 자기 배우자도 없고 직계 비속도 없다. 그러면 이제 직계 존속이 됩니다. 근데 직계 존속조차도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가 됩니다. 형제 자매도 없다. 그거는 상속인이 얻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할 수도 있죠.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자, 관리업자가 합병했다. A라는 법인과 B라는 법인이 있다. 둘 다 관리업이에요. 두 개를 합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것을 바로 이 합병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법인을 그러니까 A라는 관리업자, B라는 관리업자 법인이 있다면 이것을 합병해가지고 새로운 법인 C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A와 B를 합병해서 B라는 법인으로만 존속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하는 법인이나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이거 보시면 제2항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 봐요. 2차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경매, 환가 또는 세금을 안 내니까 매각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 자, 경매가 가면은 양도를 민사적으로 계약에서 한 건 아니지만 국가의 어떤 집행에 따른, 즉 민사집행에 따라서 경매를 했을 때도 우리 아파트 건물 경매 다 아시잖아요. 자, 뭐 저당권 설정했는데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 일정한 요건하에 경매를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소유자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에 이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종전의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승계를 했다면 행정안전부 령으로 시행 규칙이죠. 행정안전부니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사망해서 상속을 했다. 그 다음에 양도했는데 양수인이 됐다. 합병했는데 법인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똑같이 결격사유가 있다면 제3조를 주행해야겠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상속인 배우자라든가 직계 비속 아들이나 딸이 상속을 했는데 아직 미성년이다. 17세다. 16세다. 또는 이런 법을 위반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단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예전에 이제 카페에서도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날카로운 리갈 마인드가 있다고 보는데, 자, 다만 상속인이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지 아니하다. 이 말은 바로 결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3개월은 기다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자,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이 관리업을 양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합병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속인은 갑자기 느닷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또는 실종 선고로 인해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쉽게 여기서 봐주는 거예요. 기다려 보겠다는 겁니다. 결격사유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피선임 후견인 같은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근데 법정 대리인은 대부분 상속인이 될 것이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겠죠. 어쨌든 이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을 예견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지위를 승계하게 되니까 3개월 동안은 좀 기다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려고 32조를 풀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소방에서 관리사 자격증 취득, 그 다음 결격 사유는 이미 시험에 나왔잖아요. 근데 업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 법률에서 뭐 그냥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뭐 이런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록을 아예 취소하거나 또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해라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1호, 다만, 4호, 5호는 필요적 취소예요. 필요적 취소의 경우에는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청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업정지가 무섭죠. 영업정지는 굉장히 무서운데 보세요. 영업정지를 때렸을 때는, 처분을 했을 때는 이 갑이라는 관리업체가 있었을 때, 갑이라는 관리업체 안 되겠다 이런 행위들을 했을 때 영업정지를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제3자의 어떤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겠죠. 거래처가 많잖아요. 수십, 수백, 수천 개를 거래를 할 수 있어. 안전관리라든가 점검 날짜를 뭐 잡아놨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영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뗄 수가 있어요. 돈을 대신 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대부분 과징금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있죠, 과징금 처분. 나중에 별표에서 또 볼 기회가 있습니다. 이거죠.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치를 위해 오히려 공익을 해친다는 겁니다. 아니, 당장 안전관리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영업정지 때려가지고 안전관리 업무대행도 안 되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종합이나 작동을 못 받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호장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정의는 최소한 어떠한 형식은 갖추어라 이런 얘기고 40절 보시면 성능 인정은 형식 승인보다는 더 한 걸음 더 나은 거죠. 성능까지 인정을 받아라 이런 겁니다. 자, 제49조 청문을 봅니다. 자, 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이 청문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잘 보세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여 필요적이죠. 여기 다 보시면 관리사장 취소 및 정지, 등록 관리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취소 및 중지, 취소,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것을 자, 관우장관 이랬죠. 관우. 다음에 관우장관이 업소에 드나든다. 업소. 그래서 업, 관리업, 다음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 취소 및 제품 중지 이렇게. 그래서 관우장관이 업소에 드나드네. 근데 여기가 바로 성 전문 기관이었다. 성업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 전문 기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판의 동그라미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행정법을 공부했잖아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1차에서 헌법, 민법, 형법,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이제 한 과목 더 보고 저는 그냥 경제법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선택 과목으로 형사정책 봤고, 외국어는 토익으로 대체돼가지고 토익을 봤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서울대 나온 졸업생 중에도 토익 때문에 1차를 못 본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세대는 리스닝이 좀 약하죠. 토익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걸 보고 이제 2차에서는 헌민형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민사소송법, 절차법,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행정법, 상법이 추가됩니다. 이 공부량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또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행정법에서는 행정법도 굉장히 난해한 과목인데요. 워낙 법들이 뭐 수천 개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권한 또는 업무의 유의 및 탁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죠. 우리가 맨날 보는 조문이니까. 자, 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그러니까 밑에 하급기관, 시도지사 또는 다른 어떤 동등의 어떤 이런 또는 지방 자체 단체장 이런 것들, 소원 본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또는 소속기관 장에게, 뭐 본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겠구나. 이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유명한 조항인데, 벌칙 적용해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무는 좀 공익성을 대단히 많이 띈다 보고 마치 공무원을 보겠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좀 엄격하게 구성 요건이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본다는 거, 뭐 시험에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때 쭉 넘어가요. 자, 벌칙도 2차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혹시 또 큰 것들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건 밑줄 하나 그어놓으세요. 12조 제3호 법문을 위반해서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래서 이걸 너무 강조하면 안 되겠지만 좀 불쾌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말을 안 듣는, 표현을 제가 말을 안 듣는다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 큰 건물 아닌데 3층에 헬스클럽이에요. 자, 헬스클럽인데 헬스클럽 딱 정문 딱 있죠. 이렇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운동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신발장이 있고 여기는 계단이에요. 계단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계단참에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죠. 근데 여기에 신발장 두 칸을 딱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렸죠.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좀 우리가 불편하면 우리가 참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2명은 지나다닐 수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위에 방아 셔터가 있어요. 셔터를 내려봤습니다. 걸릴 둥 말둥. 그러니까 안 걸리게 잘 겸하게 해놨죠. 근데 이게 일체형 셔터였어요. 그러니까 문을 딱 내리고 나서 이쪽에서 문을 일체형 셔터, 이제 방화문이 있겠죠. 지금은 이제 안 되지만 일체형 셔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급되지 않으니까 일체형 셔터 설치하지 못한다. 이 법은 소급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건물에 있는 일체형 셔터는 적법하죠. 소유법 금지 원칙, 행시법 원칙 주의니까.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셔터 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버리니까 신발장 때문에 안 열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줬더니 아무 말 못하세요. 자, 이런 게 바로 소방시설의 폐쇄 차단 등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셔터도 소방시설이 되고 이게 차단 등의 행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2차에서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당연히 1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제2항은 뭐냐면요. 제1항이 죄를 범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셔터가 내려갔는데 화재로 문이 안 열려서 여기서 질식했다. 불에 타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제1항의 죄를 이걸 범해가지고 또는 뭐 펌프를 또 잠가놓을 수도 있잖아요. 정지할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상해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그쵸? 화재를 지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이때는 형량이 올라가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10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것은 형법에서는 이것을 결과적 가중법이라 연필로 적어놓으세요. 결과적 가중법. 수박 겉핥기로만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왜 결과적 가중법이냐면 기본 범죄가 있고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어야 돼요. 이 소방에서 폐쇄 차단 등 행위를 한 것은 고의겠죠. 고의로 하지 않고 과실로 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 기본 범죄는 고의범이고 여기에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돼야 되고, 자, 사람이 상해라는 결과를 또는 사람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났다 하면은 더 이렇게 무겁게 처벌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나오면 결과적 가중을 이렇게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합당한가? 헌법상 원칙인 책임주의 원칙, 법치주의 원리까지 나아갑니다. 적법하다고 봅니다. 이미 기본범죄에 내포되어 있어요. 이 중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또 과실도 요구해요. 판례는 엄격하게 책임주의 원칙을 달성해야 한다 보기 때문에 인과관계 인정되고 과실, 인과관계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차피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었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과실은 너무 깊게 안 나갈게요. 어쨌든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면 결과적 가중으로 처벌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면 이런 경우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 건물주 마음에 안 들어 사람들 다 다치거나 죽게 만들 거야 하고 펌프를 정리해놨다. 이러면은 이미 이 상해 또는 살인이라는 이 결과에 대해서 고의가 있잖아요. 이것은 고의범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법률 규정이 다 끝나고 양벌 규정은 설명을 한번 드렸고, 자, 시행령으로 갑니다. 뭐 양벌 규정도 그렇고 제가 방금 말한 결과적 가중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른 법령에도 마찬가지지만 송원계 법령에도 곳곳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알고 보는 것이 좋죠. 수박 커닫기 공부는 좀 지양을 해야 돼요.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시행령인데요.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한번 나왔죠. 자, 시험 볼 때도 한번 나왔는데, 자, 무창청이란 창문이 아예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다음 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급부, 이거 좋은 거예요. 이런 계급부를 모두 갖춘 계급부가 이 층에 문제가 되는 이 층에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밖에 안 되면 그냥 창문이 없는 것을 보겠다. 이게 바로 무창층입니다. 그래서 무지해가지고 무창층, 지하층 따라다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자, 이것은 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무창층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해지해도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해지를 했더니 화를 내면서 도로 또는 차량으로 도로에 뭐 진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자, 소방시설 한 번씩 읽어봐야겠죠. 다음에 소방시설 등. 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다 봅니다.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 플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에 의해서 방화 및 그다음에 자동 방화 셔터까지 들어갑니다. 워낙 중요한 것들이란 거죠. 자, 특정 소방 대상도 알고 있어요. 근생이 뭐냐, 업무시설이 뭐냐, 뭐 일학실이 뭐냐, 이런 것들 또 별표에 다 나와 있고. 자, 보시면 우리가 법률 보면서 시행령을 우리가 중요한 것들 다 봤죠. 그래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도 원스톱 행정 다 설명드렸고,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암기법이 없지만 문제 암기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 전 시간에 예전 시간 들어서 다 이런 것들을 봤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를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법령상 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가 암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 했던 거죠. 성능위주 설계 쭉 넘어갑니다. 강화된 소방시설. 자, 이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자, 원래는 행시법 주의가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이 어떤 것이냐, 시행령에 이제 구현이 됐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 봤었죠. 그래서 공동구, 그 다음에 전력 및 통신 사업 용도인 지하구에 설치하는 이러한 일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소급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스프링클러, 자탐 이런 것들은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닥 층도 관통해야 되고 이것은 예외적으로 소급시키는데, 이렇게 보시면 노이자 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은 좀 중요하다 보고 여기는 소급시키고 있어요. 자, 증축시, 용도변경 시에는 행위가 있었다. 이 행위 시에 존재하는 기준도 0이 존재한다 했죠. 그래서 이것도 다 봤던 거고, 문제도 암기법이 다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자,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염도 다 봤죠. 방염도 다 봤고,
다 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복습하시면서 안개에 들어가셔야 돼. 근데 하자는 기술기와 달리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가 다 외워버리겠다, 다 해버리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일단 이해를 하셨으니까 지금은 숙지를 하고 이 중요한 핵심을 위주로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방향을 어떤 특정 대상물이 할 것인가, 자 결정됐다면 그 특정 대상물에서 어떤 물품이 할 것인가, 자 물품이 결정됐죠. 그렇다면 그 방염 성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방염 성능 기준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자 권장사항도 들어왔다 했고요. 좀 했던 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자 소방시설 등의 자차 점검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자차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재난이 발생했다, 뭐 이런 다 했죠.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다, 변동됐다, 관계인이 아프다, 사고 장기 출장이다, 그다음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 자차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신청을 따로 해야 된다 했죠. 신청을 받으면 답을 해줘야 되고, 알겠죠? 그래서 행정 시행 규칙까지 우리가 봤어요. 자,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것들 고지 의무가 있다 했죠. 즉시 해야 되죠. 즉시 해야 되고, 고지를 받은 관계에는 지체 없이 조치를 해야 되고, 그쵸? 그래서 즉시와 지체 없이 왜 다른가도 설명드렸고, 자 자체 점검 결과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행계획서를 첨부하게 됐어요. 그럼 이행계획서에 따라서 이행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행계획 완료가 보통 10일, 20일 이렇게 시간을 주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기해 주십시오. 이것은 방금 전에 봤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 수와 똑같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자체적인 결과는 공개를 해야 한다. 당연히 공개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명예권 이런 것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 뭐 이런 거,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자 응시자격은 2차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시행령이 다 끝났어요. 근데 시행령에서는 별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별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1이 118페이지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문제로 뒤에 514페이지 문제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시험에도 나오지만 시험과 또 상관없이 실무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별표들이 이 소방시설법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화재예방법 별표도 중요하지만은 소방시설법 별표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튼 두 개 다 중요한데요. 다음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